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켰어요. 늦게 킨 이유는 이 주식시장에 있는 비덴트 종목의 종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좀 늦게 켰는데, 일단 비덴트는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보시면 제가 어제 종가상 이 삼각수렴에 위에서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종가가 이탈을 했었고, 오늘 이제 장 마감도 또 종가상 마이너스 3%, 3.08%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덴트가 비트코인에 약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이렇게 지금 삼각 수렴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시간이 10일 정도 더 남아 있어요. 수렴의 끝자락까지 가려면. 그런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비덴트처럼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 아래쪽으로 빠지면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2달 정도는 또 딜레이 되는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켜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비트코인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수렴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이제 계속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비덴트는 이미 여기서 하락 이탈해서 밑으로 빠진 거예요. 지금 이만큼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덴트로 얘기하면 한 6천, 그러니까 비덴트 위치를 비트코인에 얘기한다고 하면 6,000달러까지 지금 이미 비덴트는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앞으로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월 16일짜리, 10월 16일짜리면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돼야 되는데, 비덴트는 이미 이탈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이탈돼서 빠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다가 빠지는 거랑,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빠지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매매가 필요한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셔도 전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비트코인은 교체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홀딩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럼 이제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제가 이제 4,800달러에서 5,000달러, 4,8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락한 후에 한 2달에 걸쳐, 그러니까 12월, 지금 10월 5일이니까 한 12월까지 다시 6,500달러, 600달러 지금 자리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간단하게 볼게요. 예, 이더리움은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 비트 차트인데 4시간 봉이에요. 이렇게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수렴 거의 끝자락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일단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맞춰서 얘기한다고 하면 위로 돌파하기보다는 아래로 빠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아래로 빠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아직까지는 일단 여기를 하향 이탈하진 않았는데 아래로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아래로 빠진다는 건 뭐냐면 이더 비트 시장에서 이더가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더 비트 시장에서 이더가 빠진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도 모습이 좋진 않아요. 예, 리플 제가 왜 그러냐면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지금 리플 달러 차트입니다. 리플 달러 차트 일봉에서 제가 이제 이 빨간색 15일선을 적어도 15일선 위에서는 마감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이탈을 했고 오늘도 15일선 이렇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4시간 봉으로 돌아가다 보면요,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 보이시죠? 빨간색 추세선을 이날 이탈하고 다시 반등해 준 후에 지금 재차 떨어졌고,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오파의 중심선인 0.57달러 라인이 이제 오히려 이제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매물이 쌓이고 오히려 이제 올라오면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리플도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상황이 됐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아직 매물이 많이 있지 않은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해서 이 빨간색 추세선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리플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비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비트 차트도 동일합니다. 이 빨간색 추세선 위로 빨리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알트코인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는 첫 번째로 트론입니다. 트론을 말씀드릴게요. 트론은 뭐냐면, 일단 트론 4시간 봉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트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플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리플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리플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다가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리플하고 이제 트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트론은 이탈을 한 후에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실렸죠. 거래량도 실린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이 빨간색 추세선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트론도 이제 이 자리가 매물대가 많은 자리인데 매물대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론은 이제 안정적인 위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일봉을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우선 트론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좀 PC가 느려서 좋네요. 보시면 지금 일봉에서 이날 2018년도 8월 14일 저점과 9월 12일 저점이, 보시면 9월 10일이 저점이 약간 높습니다. 보시면 약간 높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저점을 약간 높인 상태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나왔고, 이 빨간색 15일선하고 초록색 5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한번 눌림목을 주고, 그리고 장대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15일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론이 여러분이 없다고 하면 트론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매수를 했어요. 트론은 매수를 했고, 트론은 비트를 갖고 있던 거에서 일정 부분 전환해서 트론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종목은 이제 큐텀입니다. 큐텀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 저도 큐텀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원화 가격으로는 지금 4,000원대잖아요. 그래서 작년 저점이 큐텀 같은 경우는 이제 6,000원에서 11,000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가격에, 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그 가격의 반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얘는 떨어져 있느냐, 이 큐텀 이거 뭐 스캠 망한 거 아니냐, 대표가 지금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패트릭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뭐 패트릭이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큐텀 비트 차트예요. 큐텀 비트 차트인데, 보시면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작년 12월 자리입니다. 지금 작년 12월 자리, 그리고 지금 자리를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위치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여기 타원으로 표시된 자리 보시면 수평선 보이실 거예요. 수평선이 보이시면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작년 12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원화 가치로는 작년보다 거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12월 초에는 거의 이게 2천만원 언저리에 있었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750만원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빠진 거예요. 비트코인이 거의 3분의 1 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에 3분의 1 하면 4,000원. 그래서 4,000원 언저리에 지금 원화로 비트코인, 큐텀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큐텀이 비트 시장으로 보면 사실 작년 12월 달 그 위치 그대로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수렴을 하고 이 수렴 구간을 지금 현재 보시면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이렇게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시면 이 저점을 약간 높였어요. 높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15일선과 50일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큐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건데 아직은 이제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아직은 왜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지금 이 51선 내려오는 거랑 이 15일선 이게 여기서 15일선이 51선을 맞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지지부진한 횡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큐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12월 초가 좀 지나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큐텀은 51선을 완전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눌러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큐텀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 유튜브에서 연봉 컴퓨터가 굉장히 연봉 1억이나 이제 받고 있는데 살기가 힘들다. 이분이 이제 켈리 탐험대라는 분이에요. 켈리 탐험대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금 구글에서 이제 일을 하셨대요. 구글에서 일을 하시고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연봉 1억 2천을 받고 일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연봉을 2억 넘게 받았는데 그 중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게 30%래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고 이분 월세가 300만 원 정도랍니다. 월세가. 그러면 전세로 하면 되지 않냐? 전세가 없대요. 전세가 없고 월세밖에 없고 집을 살려면 10억에서 20억 정도 든대요. 그래서 집을 사는 거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렌트를 하는데 렌트를 하다 보니까 원룸이 월세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거의 임대료로 나가는 것만 연 4천만 원이 나간대요. 그래서 임대료 4천만 원 그리고 세금 3천만 원 빼면 수중에 남는 돈은 3천만 원인데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핸드폰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동 교통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면 연봉 1억짜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1억을 넘게 받아도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되게 재미난 기사예요. 뭐냐면 좀 8월 9일자예요. 8월 9일자 기사인데 샌프란시스코 연봉 1억 3천만 원도 주거비 지원 대상. 그러니까 마치 우리 무슨 주거비 같은 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못 사는 사람 같잖아요. 못 사는 사람 같은데 연봉 1억 3천을 받는데 주거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집세가 폭등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봉 1억 3천만 원은 저소득자로 간주된대요. 그래서 정부에 주택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의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월 3,33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만원 원룸이에요. 원룸 뭐 투룸도 아니고 원룸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물론 인건비도 많이 받지만 임대료로 나가는 돈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이제 기사를 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이 이게 2018년 9월 17일 날 기사예요. 최저임금을 3,000% 인상을 했대요. 3,000% 그리고 볼리바르 화폐는 10만 대 1로 액면 절하를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임금을 인상을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하나 먹는데 빅맥이 3.6달러인데 그 3.6달러가 최저임금 월급의 5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빅맥 하나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월급의 5분의 1이니까. 그런데 더 재미난 건 현지 패스트푸드 체인의 한 업주는 직원 1,800명의 3분의 1을 해고하고 85개 매장을 중 15개 매장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라고 털어놨답니다. 지금 이거예요. 정부에서 가격을 인상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빅맥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규제를 하니까 가격은 내가 판매하는 자영업자 가격은 못 올리고, 그리고 인건비는 3,000%를 올려줘야 돼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가 사람을 써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가를 올려야 되는데 판매가를 못 올리게 하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정부에서 실제 생필품들, 뭐 고기라든가 육류, 그리고 계란,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을 가격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들이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금은 올렸는데 가격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계란값을 얼마 이상 올리지 마 라고 얘기하면 생산 안 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네들만 먹거나. 그러니까 시중이 이제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르투갈의 이민자 2세대인 그는 임금 인상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상쇄해 줄 것이라며 곧 바뀐다. 영원한 것은 없다. 조삼모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을 아무리 올려줘도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건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 인상해준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당연히 베네수엘라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볼리바르가 너무 많이 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저는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인터뷰했던 그 분도 마찬가지고, 켈리 탐험대라는 유튜버 분도 마찬가지고, 이 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저소득자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아무리 임금을 올려줘도 그 주거비라든가 아니면 내 교통비라든가 이런 물건을 사 먹는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실제 임금을 올려줘도 이렇게 허덕이게 되는, 실제 근로자들은 삶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달러 발행량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달러 발행량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계속 상승합니다. 달러 발행은 이렇게 계속 발행량을 늘려왔어요. 늘려오다가 2008년도에 서프라임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멈추긴 하지만 또 양적 완화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멈춘 모습을 보이다가 또 양적 완화를 하고. 왜냐면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런 구간이에요. 이때 이 구간처럼 지금도 다시 약간 이 발행량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여기서 아래로 쭉 꺾이지는 힘듭니다. 예. 돈이라는 거는 한번 발행이 되면 그 발행된 돈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의 가치가 이전된 곳이, 그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가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발행량은 서서 이런 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단식으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렇게 본다 보면 이 많이 발행된, 지금 2008년도부터 해서 거의 800에서 지금 4,400이니까 거의 뭐 5배, 5배 정도 발행이 추가로 됐는데, 이제까지 기존에 발행됐던 달러의 양의 5배, 그러니까 200년, 미국 역사상 200년 동안 발행됐던 달러형의 5배를 최근 거의 10년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달러 가치가 엄청 훼손된 거예요. 달러 가치가 엄청 훼손된 거고, 그 가치 훼손이 지금 이런 샌프란시스코 이런 집값 상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뭐 일정 부분 뭐 크진 않지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금은 아직 안 갖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발행된 기축통화인 달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발행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현재 이제
올해 초에 강남 집값이 엄청 큰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빈부 차이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부 차이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내가 월급만 받는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봉급쟁이들 입장에서는 이 급여로는 사실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돈을 자산으로 옮겨서 그 자산 가치가 증대되는, 뭐 부동산이 됐든 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이쪽으로 돈을 저는 옮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옮겨놓은 상황이고,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옮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달러 가치가 부동산으로 갈지 아니면 금으로 갈지 뭐 암호화폐로 갈지 주식으로 갈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제 이제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